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거 몇 달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다가 다른 이슈에 묻혀서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다. 요 49제 이야기. 그래서 자, 제가 원래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거, 수행공동체는 모르겠고,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생활공동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속칭 과부촌, 과부촌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볼 겁니다. 지금 강릉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도 일부가 그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울산에 사실은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 교회 인수하면 딱 좋은데, 예, 아니 인수하면 좋겠다고. 교회가 우리보다 한 2배 넓을 걸. 걔는 거의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 그래서 그거 왜 땅 한 평이라도 살라고? 이 동네 얼마나 해요? 땅 한 평에 한 돈 1,000만 원 하나? 예? 2,000만 원 한다고요? 아, 그럼 안 사는 걸로. 이 동네가 뭐 2,000만 원이나 해? 뭐 2,000만 원이나 해? 한 1,000만 원 하겠지. 아무튼 뭐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기획구상은 다 똑같습니다. 강릉에 뭐 일주일 살기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의 거점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할 일 없고 정처 없는 약간 부유령 같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소해 보겠다. 가족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버타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게 될란가 어쩔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땡겨 먹는 거 시도합니다. 그래서 49제 상품 제가 출시를 했죠. 출시를 했는데 그때 잠깐 하다가 말아가지고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몇 달째 다른 거에 밀려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유, 내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금강경 그거 언제 진도 나가냐고. 야, 광고하다가 내가 지금 다른 거 광고하다가 뭐 진행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49제와 관련된 거를 다 땡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납입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 내가 그리고 이거는 공찰에서는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찰은 주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승계하지 않습니다. 앞선 주지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를 뒤에 주지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시불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일시불적인 것만. 내용은 그거예요. 안 보인다. 야. 내용은 여기 그거지. 한 달에 3만 원씩 20년을 내든지 6만 원씩 10년을 내든지 상조입니다. 상조. 그 망했다는 상조. 망했다는 상조.
그래서 그렇게 내면 뭘 해주냐면 인등을 밝혀드리고요. 살았을 때는 인등을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영구 위패를 불상으로 대신할 거예요. 제가 위패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위패라는 게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 조상이면 괜찮은데 남의 조상 위패를 보고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불상을 모셨어. 예를 들어서 불상을 모셨어. 요 뒤에도 이제 불상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모셔놨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저 3층만 하더라도 아마 좀 모신 지 오래되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뭐 한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그러면 원래는 그냥 모셨다가 뭐 돌아가셨겠지.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불상으로 모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약간 두려움도 적고 그 다음에 모셔지는 입장에서도 위패보다는 불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불상 안에다가 위패를 넣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상 안에 위패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위패 안에는 위패고 밖에는 불상인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불상에 뭐 이렇게 모시는 불상에는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게 이제 장식용 불상에는 밑에 구멍이 없고 이제 모시는 불상은 전부 복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49제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를 지내드린다 라고 하는 거. 49제 한 번만 할 거예요. 막제만 7번 못 합니다. 이 돈 가지고 7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드리냐면 설하고 추석에 합동 차례 지낼 때 다 그냥 거기에 위패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는 거지.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처리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무덤을 어떻게 할 거냐. 무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추모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대두한 두 가지 문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기는 한데 똑바른 답을 내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공원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몇십 년에 한 번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연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국가에 뭔가 공을 세워서 국립묘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반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시설에서 하는 거는 다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원묘지 그게 나는 우리는 뭐 선산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공원묘지에 우리 부모님을 만약에 넣고 싶지는 않아. 왜? 새 땅도 아니고 누가 들어갔다가 나간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거다. 병원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실려 나간 그 침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깨끗할까나 이런. 그게 좀 오래된 땅이면 벌써 여러 명의 그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녹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뭐가 남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본 건 안 본 거고 본 건 본 거지. 그게 세상이 다르거든. 왜 음식 같은 경우도 하는 거 좀 지저분하더라도 안 보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보면 또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중국 가면 그거 있었어요.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진짜 깝깝하다. 중국 설거지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 그냥 이렇게 약간 걸레통 같은 이런 큰 데다가 모든 그릇을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휘저 가지고 그냥 나오면 끝입니다. 걔네가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 수도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담아놓고 설거지를 했었고 수도 사정이 좋아진 뒤부터 흐르는 물에 설거지를 해요. 흐르는 물에 설거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걔네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제로 한번 하고 한번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하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그들끼리 부딪혀서 그 그릇이 이빨이 빠지는 거고, 이빨이 빠지는 그릇을 우리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는 뭐 장사가 잘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하는 게 그런 식의 설거지 구조에서는 이빨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보고 그거 못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비행기 안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라고. 그 화장실 물하고 똑같은 물로 커피 다 줍니다. 알면 커피 홍차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 뭐 주스, 그다음에 콜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걔네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물이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끓여서 주니까 뭐 위험하진 않아. 그냥 조금 찝찝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나 기차에서 제일 지저분한데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공통이고 엄청나게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게 앞에 그 수납하는 약간 끈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좌석 앞자리에 요거 뒤에 이렇게 넣는 거. 거기다가 핸드폰이나 안 그러면 뭐 책 같은 거 넣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지저분한 자리입니다. 그게 누구는 토를 하고 누구는 기저귀 이렇게 해서 말아 넣어놨고 막 이랬던 자리거든. 그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자리예요. 그거를 기차나 비행기에서 씻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고 문제 있는 것만 드러내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살균 소독을 한다고 내가 기차를 그렇게 타봐도 살균 소독하는 놈 못 봤습니다. 간혹 하겠지. 간혹.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떠날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고 내리고 난 뒤에 막바로 비행기는 이 뒤에 머리 대는데 그거 부직포 띄고 기차는 그것도 안 띱니다. 그냥 의자만 뒤로 돌리고 청소기로 한 바씩 돌리고 나옵니다. 아 진짜야. 그거 할 시간 없어. 무슨 놈의 제대로 된 청소를 해. 진짜 한 5분에 한 칸도 안 해. 예. 그래서 그 밑에를 뭘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이러면 이제 거기다 핸드폰도 넣어놓고 뭐 지갑도 넣어놓고 이랬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의 구토물이 이렇게 묻어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래 돼.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공원묘지를 꼭 뭐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약간 찝찝한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화장 옹호론자니까 화장하면 유교식의 제사는 안 지내도 되고 불교의 49제는 천도제, 추모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모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7제를 다 지내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초제 막제를 지내든지 아니면 7제만 지내든지 아니면 3번 지내든지 그 정도 하는 정도고 그리고 그것도 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매달 3만 원에 20년, 6만 원에 10년 이렇게 내면 가입하자마자 인등을 켜주고 가입하자마자 인등을 켜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걸 영구입회로다가 만들어주고 불상형 영구입회로 만들어주고 49제만 지내주고 그 다음에 설추석을 해준다. 중간에 이제 내다가 가면 꽝입니다. 완납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을 냈어. 그럼 반을 자기가 내고 하는 거고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여기 내가 안에다 써놨다. 내다가 안 내면 그냥 불교발전기금으로 해서 환수. 아니야 상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그럼 한 2번 내다가 끝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줘?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상품도 있어. 그 다음에 5만 원, 10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5만 원, 10만 원짜리 상품은 3년 탈상제를 지내주고, 이게 이제 유교식 인식이거든. 탈상이라고 하는 게 3년 탈상제를 지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본에다가 아까 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인등 모셔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등신불로다가 불상으로다가 해서 영구입회 모셔주고, 그리고 철하고 추석 합동 차례는 그냥 다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3년 탈상제 해주고, 그 다음에 초제, 3제, 7제 49제 중에서 3번을 해준다. 그러니까 3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초제, 3제하고 탈상제가 늘어나면 탈상 같은 거를 더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유교식 제례하고 불교식 제례하고 차이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 얼마 있으면 이제 설이고 뭐 이러는데 차례라고 하는 것도 불교식 추모례거든. 그러니까 차례 뭐 시간 정할 필요도 없고 그 적당히 해도 돼요. 추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막상 차례를 지내려고 보면 그래서 차례거든. 차를 중심으로 하는 예라고. 술 못 썼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유교적으로 변형되면서 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제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소제는 뭐냐면 풀만 올리는 제례. 풀만 올리는 제례. 그러니까 채식에다가 차를 썼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고기하고 술이죠. 그래서 유교식으로 그게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날 밝을 때 하는 거고,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해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 낮에 하면 사실은 그게 되나도 싶어요.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해주려고 했다가 해 떴을 때 제사 지내는 게 정당하냐? 그 시간이라는 게 맞춰야 된다니까. 원래는 자시에 하는 거잖아. 자시에 하는 거잖아. 제사는. 그래서 뭐 저녁 무렵에 가족들 모여서 그게 제사가 될까? 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맞추지 못하면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깨진 거예요. 조건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 보는데 수능 보는 날 안 가고 그 다음 날 갔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죽은 자식 못 만지기라고 예전에 그렇게.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너무 길어요. 일십을 좀 해라. 일십을 좀. 이래야 목돈이 돼야 뭔가를 땅을 사든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야 5만 원 3만 원 가지고 5만 원 4만 원 가지고 못 하겠어. 저거 모아서 땅 한 평 살려고 그러면 1년 걸리겠다. 그럼 건물을 어떻게 줘? 그리고 제가 뭘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를 코로나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진짜 건축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올라도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건축비가 한 500 뭐 좀 괜찮게 지으면 600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900천이에요. 900천이에요. 진짜요, 진짜. 제가 지금 강릉에 그거 건물 지으려고 알아보고 있잖아. 나 환장하겠네.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약간 근데 코로나 끝났다고 뭐 그렇게 바뀔 게 있나? 인건비가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인건비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모르겠어. 자재가 올라도 인건비한테 게임이 안 돼요. 이 나라는 인건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0만 원을 내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아. 먼저 인등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137제 지내드리고 3년 탈상제 해드리고 불상으로 영구입회를 모셔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살았을 때 미리 해놓으면 그냥 인등, 호신인등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냥 인등 키는 돈으로 미리 해놓으면 3만 원, 5만 원짜리 그냥 인등 킨다라고 생각하면 인등 켜놓고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 가면 더 좋은 거 비싼 건 더 좋은 거야. 비싼 건 더 좋은 거야. 이거는 뭐냐면 49제를 7제까지 다 지내고 그 다음에 3년 탈상할 때까지 3번 해주고 3번 해주고 그러니까 탈상만 하는 게 아니고 3번을 다 해주고 뭐 따지는 집은 저렇게까지 따져. 그 이제 사람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기본 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매월 납부를 해서 상조같이 해서 10년, 20년을 갈 건가? 안 그러면 좀 목돈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끝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못하는데 아마 일시불이 조금 더 허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여기는 사찰이라서 이거는 상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속되는 거냐면 상자한테 상속될 거거든.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든 절. 그 절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만들어서 넣으면 그거는 계승을 시켜줘요. 승계를 시켜줘요. 물론 그게 뭐 영구적으로 가느냐 그렇게까지는 장담 못해. 근데 한 100년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그때는 지구가 멸망할지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뭐 그 정도. 그건 뭐 장담을 못해.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 야, 황룡사도 없어졌어. 그걸 뭐라고 하겠어?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 복입니다. 복이 많으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장율사가 자장스님이 경주분이고 이 울산까지 다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3개의 큰 절을 만들었어. 물론 여러 개의 절들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큰 절로 만든 건 3개거든요. 가장 애착하는 절. 당신이 만든 거는 아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절은 당연히 황룡사입니다. 그 당시 메인 절이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이름을 아는 절, 황룡사. 전 국민이 통도사를 아느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황룡사하고 불국사는 거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를 아느냐? 아니, 불교인들은 아는데 전 국민이 아냐라고 물어보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황룡사, 그 다음에 태화사, 울산에요. 태화사가 대단한 절입니다. 여기 영빈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찰이고 대당무역의 최고 거점 사찰이 지금 태화루에 있는 태화사. 그 태화루가 태화사의 잔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남 3대 누각 뭐 이래가지고 그 두 절이 원래 대단히 좋은 절이고 이제 통도사 그 다음에 오대산 저 중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떨어지게 이제 생각한 절이었는데 실제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황룡사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태화사도 사라졌고, 통도사가 대장이죠. 통도사가 대장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찰 이러면 단일 규모 사찰로는 통도사입니다. 규모로 그냥 규모로. 그리고 현대 지은 것까지 다 때려봐 가지고 막 이러면 월정사가 더 클 겁니다. 그 명상마을 이런 게 들어가면, 야, 명상마을이 등치가 무지하게 크거든. 명상마을하고 그 옆에 박물관 3개 이렇게 막 넣잖아. 그럼 막 그 등치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당신이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도사.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절에도 복이 있다니까. 사람에게도 복이 있고 장소에도 복이 있어요. 어떤 절은 유명해도 사라지고, 어떤 절은 처음에 시작은 저랬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장률사 당시에 통도사는 보이는 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룡사하고 태화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떠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뭘 보장할 수 있느냐? 몰라. 근데 한 100년은 뭐 그게 별 문제 없이 내려갈 거예요. 그건 이제 창건주 승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 공찰은 주지가 오래 못 합니다. 그게 약간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계속 바뀌지. 계속 바뀌지.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장기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장기 사업하면 다음 사람이 승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채무거든. 채무를 승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내 상자가 채무를 승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승계를 하지. 왜? 재산도 같이 주니까. 그러면 승계를 합니다. 근데 공찰은 재산은 안 주고 채무만 승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모님한테 유산이 내려오는데 채무가 더 많아. 그러면 승계 안 해버리죠. 유산 포기해버리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 돌아가셨을 때 뭐 상조 그 부조금도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그걸로 사식구제도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은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종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 나는 그 종교였는데 애들이 그 종교가 아니지. 그래서 종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요거를 나중에 저게 건물이 완성되면 약간 사는 것도 뭔가를 고려해 보고 있어요. 약간 콘도 같은 개념. 콘도 같은 개념. 물론 많이 내야 될 거야. 왜냐면 땅 사고 짓는데 되게, 그리고 저는 실버타운이 시골에 있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도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실 뭐 돌아다니든 어쩌든 하지. 그리고 내년쯤에는 아마 여기 1층 다 밀릴 겁니다. 그래서 다 밀어내고 이제 근데 내가 강릉에 가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강릉은 점심만 그 공양주보살님이 점심만 하거든. 점심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그냥 스님들 것만 차려놓고 가는 건데, 그것도 괜찮겠더라고. 세대를 다 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도시에는 세대를 다 준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그래서 점심만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저도 지금 계획 구상 중인데, 여기 1층을 밀어내면 거기에 나 무료급식소 이런 거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예전에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도 없어.
가난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무료급식을 저 강릉에서 하거든요. 관음 사서 일주일에 한 번. 80%는 그냥 심심해서 오는 정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 동네 사람 와서 그냥 먹는 거요. 내가 그래서 예전하고는 이런 복지에 대한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 이유는 뭐냐면 만약 여기서 무료급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네 주민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쓰레빠 신고 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느냐, 그런 사람 내가 보기에는 1-20%도 안 돼 지금. 1-20%도 안 돼. 그리고 거기 강릉에 그것도 하더라고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뭐 반찬을 갖다 준다는 둥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진짜 거동이 어려우면 수용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동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니야. 단 귀찮은 거지. 딱 그 정도. 그 정도인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데까지 다 배려를 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1층에 뭐 식당 같이 뭘 만들어서 그냥 쓸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막아가지고 이제 찻집 만들고, 그러니까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4층이 안 밀려서 그러는데 옥상에도 거기를 약간 휴식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써야지. 다 쓰고 이 옆에 이제 주거시설 하나 만들고, 교회 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목사님 들으면 실컷할 것 같은데. 아유. 뭐 하면 돼. 그렇게 뭐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이게 비용 문제예요. 어차피 다 비용이 있어야 추진되는 거거든. 아니 거기 강릉에도 그거를 빚을 내서 그걸 짓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저를 이제 담보 잡아가지고 빚을 내서 짓는데, 실행단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새로 지으면 방 하나씩 줍니까? 이러길래 내가 기여를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줘? 어떻게 다 줘? 그게 다 비용인데. 야,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걸 만약에 10평이면 1억을 주는 거야. 그럼 누가 돈을 내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내고 그걸 할 건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내든지, 안 그러면 네 거는 네가 내든지야. 그럼 어떻게? 그래서 몰라. 저는 지금은 공동체에 꽂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시범적으로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심 정도 주고, 밥은 자기가 안에서 자기가 대충 뭐 끓여 먹든지 밖에 나가 사 먹든지, 그 외에는 그런 정도. 새끼 그리고 못 먹어요. 먹어보면 이런 약간 기숙사나 이런 식의 밥들을 새끼 먹으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거 희한하다고. 그게 잘 못 먹어.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 외에는 잘 못 먹어.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정도 말고 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프리미엄 상품도 있습니다. 아유, 3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1억도 있어요. 아유, 1억짜리는 내가 화장하는데 뛰어 같이 들어가야 되나 어쩌나 뭘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몰라. 저런 걸 하면 방을 줘야 되나 어쩌나 뭐 지금 궁리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나오잖아. 사망시 미납금 다 내야 되고, 상가 시달리면 안 가. 시달리면 안 가.
시달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동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 각각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수원에 사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 누가 갈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려줘야 돼. 그쪽에서 뭐 돌아가시거나 하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그래서 카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가입 마치 교통사고 나면 장기 기증자는 이게 표시가 돼 있지. 그래야 장기 기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 거 자기가 준비하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필요합니까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알아서 다 준비된 사람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뭐 가족이 다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아. 내 자식은 다 잘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은 내가 나서 잘한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뭔가는 생각을 또 해야죠. 뭘 어떻게 할 거야? 이순재 보험이랑 똑같은 거지. 예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뭐 이거랑 딱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금은 따로 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공동체 만드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못 들어가. 결국은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누가 그 돈을 내서 뭘 운영을 하고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기특한 생각을 또 했죠. 이건 여기까지고, 요게 이제 일로왕보살이에요.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은 언제나 깃발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은 몸을 앞쪽을 향하고, 얼굴은 뒤를 향하고 있어요. 뒤에는 여기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망자가 잘 따라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청은 울산에다 해주셔야 돼요. 울산에다 이 거점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울산을 계속 확장시켜 갈 겁니다. 산으로 안 갑니까? 이렇게 야, 너 막상 그게 산이 2박 3일이나 좋지.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월정사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공기도 좋고 참 좋아요. 왔다 가는 거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살겠지. 왜 가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시골이 왜 비걷니? 시골 왜 비걷어?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그래서 공기 좋고 이런 데는 있잖아요.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살면 무지하게. 그리고 자연에 속지 마세요. 녹색이 좋아요. 뭐 이런 거 진짜 개똥 같은 소리요. 그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당해봐야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그래서 뭐 전원주택, 야 너 그거 풀 뽑다가 허리 나간다. 3,000배가 쉽다. 진짜야.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월정사도 마당 그거 다 시멘트 깔았죠. 못합니다. 누가 그거 할 거야. 진짜. 그리고 그 시멘트 깔아도 내가 장담하는데 몇 년 지나면 그 풀 올라온다. 풀이 다 쪼개버린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건 시골 살아보신 분은 알아.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원생활 뭐 눈이 좋아요. 구경할 때 좋지. 구경할 때. 그래서 요게 지금 저는 이 일로왕보살도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몸은 극락으로 가고 방향은 중생을 봐. 그래서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맨 앞에 이거 들고 있는 게 향로다. 손으로 들고 있는 향로예요. 이 병향로라고 자루 달린 향로. 그래서 향으로 길을 쓸면서 가는 거야. 더러운 걸 쓸면서 쫙 간다고.
보통 이제 부정한 게 있고 이런 거 할 때 향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방상시라고 네모난 이렇게 탈 쓰고 맨 앞에 상여 나갈 때는 그걸로 앞에서 인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연세 정도면 그런 거 갖춰서 하는 집이면 진짜 대단한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상시라고 이렇게 네모난 거, 네모난 약간 방패 같은 거를 맨 앞에 쓰고 가는 거예요. 부정한 거 털어가는 거예요. 털면서 새로운 쪽으로 나아간다. 그런 비슷한 문화, 이렇게 향으로 쓸든지 뭐 이렇게 약간 도깨비 얼굴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나쁜 거를 쫓아내면서 가든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여러분이 본 문화도 하나는 있습니다. 함 들어갈 때 오징어, 함 들어갈 때 오징어 가면 쓰고 가잖아. 예. 굳이 뭐 오징어 가면 안 써도 될 것 같아. 얼굴이 오징어인데. 오징어 가면 쓰고, 그렇게. 그게 이제 삿된 거를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탈을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번에 아주 기특한 생각을, 기특한 생각을 한 건지 어쩐지 나 잘 모르겠다. 예. 자, 제가 재작년에 은수저를 걷어서 이 좌종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고 이따시 말하게 4,000돈으로 해서 거기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발언을 해서 은수저를 많이 걷었죠. 돈으로 내신 분들도 있어. 또 은수저 없다고 뭐 10만 원씩 그래 갖고 3천만 원도 넘어요. 제가 통장도 손 안 대고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쫙 써가지고 안팎에다가 써가지고 매번 칠 때마다 집안 식구들의 그 이름이 울린다. 이러한 거를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순우는 소리가 안 나. 단단한 금속이 아니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그냥 먹어버려요. 틱틱틱틱 거려요. 뭐 물은 금속이라서 그래. 그래서 금은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소리를 나게 하려면 한 70%까지 다운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요 작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은수저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은수저는 제가 여러 번 이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가 있냐면 99% 은식기가 99%짜리도 있고 뭐 70%짜리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진짜 다양한 사기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99%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99%가 아니고 한 뭐 90에서 95% 정도가 제일 많았고, 막상 녹여서 이제 쓰려고 하니까 뭘 탄 거지. 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금은 옛날 오래된 고금이라고 해봐야 97%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99%를 정제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정도가 고작인데, 은은 99%도 99%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99%짜리를 잘 안 써. 왜냐하면 이게 휘거든. 밥 먹다가 휘어요. 그리고 되게 뜨거워요. 제가 어렸을 때 은수저를 썼었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뜨거워. 그리고 자주 닦아야 되고. 뭔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써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70%짜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70%짜리가 잘 안 휘어요. 아니요. 99%짜리 쓰면 한 몇 달 쓰면 수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휘었다 폈다 해가지고 반듯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웨이브를 쳐. 아니야, 진짜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나마 99%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고, 그리고 70%짜리를 많이 쓰는데 휘니까 70%짜리는 그게 뭘 넣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금속이. 그 30%가. 그러니까 싼 걸로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인체에 제가 보기에는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노수저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수저는 사기는 안 치거든. 그리고 노스는 유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은 유해하지 않는데 그 30%가
진짜 천차만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70%짜리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면 30%가 들어가서 단단하니까 그랬더니 이게 층이 생겨. 그 70%, 그 불순물들이 지들끼리 하나로 뭉쳐요. 그런데 5만 대만 금속이 다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식기로 쓰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다 우리나라가 또 되게 뜨거운 음식이 많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내가 별로 그리고 사기친 것도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동이고 밖에만 은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동도 아니고 그냥 그냥 금속이야. 뭔 금속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밖에만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강절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금강절 큰 거를 지금 점점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도 하나 만들어 왔지. 게다가 지금 저 강릉에도 이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금강제에다가 이름을 좀 새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강저보다 더 좋은 게 있네. 부처님을 만들면 되죠. 아니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부처님을 만들면 되죠. 아니 기왕 고생할 거 금강조도 괜찮지만 부처님을 만들어서 등짝에다가 이름을 쫙 쓰면 이게 최강이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안에다가 이름을 복장할 때 넣어주고 그다음에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만한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는 만들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관세음보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조각을 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광배를 이렇게 얹으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작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게 훨씬 어렵대요. 이게 한 방에 떠내면 모르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이런 거는 이제 작으니까 그냥 한 방에 부어버리면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다 쪼개야 된다던데 쪼개서 로봇 결합하듯이 결합해야 된대.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을 엄청 잘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이디어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광배를 댔다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쫙 해버리니까 개금을 왜 해? 이게 뭐 뭔 소리요? 다 또 하는 법이 있어. 이 정도만 되면 안 변해.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다 은인데 뭐 안 변하는데. 그래서 눈에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 눈이 파란색이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사파이어를 받고 두 눈에다가 미간에다가 루비를 받고 백호에다가 루비를 받고 아니면 다이아를 박을까도 내가 생각 중입니다. 원래 여기 백호는 흰 털이 나 있다고 돼 있거든. 흰 털. 그래서 백호예요. 흰 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뭐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털입니다. 그 흰 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말려 있대. 약간 모기향 같이.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고 놓으면 또르륵 말린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불화나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여기가 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소용돌이 치면서. 그래서 다이아로 할까? 내가 그 생각도 있고. 근데 눈은 파란색이니까 부처님 눈은 파란색이니까 사파이어를 쓰고 에메랄드는 녹색인데 그 정도 파란색이 아니고 이게 감청색이라고 돼 있거든요. 감청색이 뭐냐면 그냥 볼 때는 약간 까만색 비슷하게 보이는데 푸르스름한 짙은 파란색 있잖아요. 그거거든.
그게 저 백인들 눈에서 나오는 그런 색들이 있어요. 그런 색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상을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돼. 작게 만들면 들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크게 만들어야 돼. 크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등에다가 쓰든지 안 그러면 광배를 좀 멋있게 만들어서 광배에다가 그냥 쫙 깔아버릴까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감산사 불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광배에 쫙 쓰여 있어. 그 내용들이. 예, 그래서 관초리 부인, 고노리 부인, 뭐 이래서 김지성이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서 미륵불하고 아미타불을 모셨다. 뭐 이런 얘기가 쫙 써 있어요. 김지성, 김지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짝에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사 철불 보면 그게 이제 되게 재밌어요. 거기는 등짝에 새겼어요. 글이 어떻게 조성했다가 등짝에 있어.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등에 새기면 이 뒤에가 밋밋해지고, 뒤에가 밋밋해지고, 왜냐면 새겨야 되니까. 등짝이 이렇게 좀 쭉 꺼지는 폭포같이 되는, 여기는 지금 옷자락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잘 안 되고, 광배에 새기면 깔끔하죠. 부처님은 깔끔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거를 궁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궁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요즘 금값 은값 많이 올라서 일도 많이 안 들어올 건데 이걸 한번 해보면 요즘 같은 폭등 시기에는 금은 가지고 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사고 팔고 투자나 하고 뭐 팔아먹기나 하지 절대 안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미륵보살상. 오늘 아까 그 지금 여러분들의 우유 사준 그분이 새로 당신이 이번에 조성했다고 하나 견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날씬한데? 방가사유상. 미륵이라고도 하고 이거 이제 83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78호하고 83호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주에서 발견된 상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광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광배 꽂는 데가 있는데 그 광배는 나중에 유실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륵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옷에 장신구도 없고 뭐 이래서 뭐가 있냐면 이게 삼상관이라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작은 단촐한 모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상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태자 사유상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다 미륵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다 미륵이라고 하고 태자사유상은 뭐냐면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닌 거지. 왕자 시절에 내가 출가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위에 옷은 벗은 겁니다. 위에 옷은 어디 있냐면 위에 옷을 요 좌대에다가 깔은 거예요. 덮어서 까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저 로마식의 그렇게 이렇게 뚫뚫 많은 옷을 입어요. 그걸 권위형이라고 하고 두루마리형. 로마 원로원 옷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배트맨 옷 같은 거에 좀 긴 걸로 이렇게 말거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는 드레퍼리라고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밑에는 따로 입어요. 그러니까 밑에 속옷 하나 입고, 그러니까는 바지 쪽에 해당하는 거 입고 위에는 그렇게 입어. 그래서 더우면 어깨를 까고, 그 다음에 추우면 양쪽을 다 덮고, 뭐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뭐 법을 청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웃옷을 까서 좌대에 덮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도 사람들이면 부처님 당시야. 그래서 내가 법문을 설하는 상황이 됐잖아. 저한테 오늘 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통을 까가지고 전부 여기다 덮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존경의 의미예요. 그게 존경의 의미. 예, 그렇게.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왜? 여자들은 까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얘기를 보면 대부분 남자들과 뭔가가 돼요. 여자들은 아마 집안 쪽에 있었던 것 같고 남자들이 그 더운 지역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법문도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좀 편했지. 그러니까 노동과 육아가 전부 여성이 많이 했죠. 옛날 농경 사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 부분을 여성이 했고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뭐 죽고 나서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왜 남자가 편하거든. 남자가 편하거든. 여자가 더 힘들었죠. 실제로도 그렇지 뭐 키워보면 아들은 안 들어오면 살아있나만 확인하면 되고 여자는 딸이면 잡으러 다녀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들었죠.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힘든지 모르겠고 실제로 뭐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도 제가 많이 들었고 첫 자식인데도 딸 낳았으면 좋겠다 많이 들었고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윗세대들은 당연히 남자가 편했어.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식에서 당신이 스스로 옷을 여기다가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옷이 의자에 이렇게 덮여 있는 주름진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당신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유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광룡사 일본 광룡사 국보도 이런 식의 사유상이거든요. 그건 목조로 되어 있는 거고 적송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유상과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을 대표하는 거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근육적이고 그리고 그거는 성당문에 있었던 조각이에요. 원래 원판은 성당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게 태자사유상이면 출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면 이제 빨리 내가 내려가서 중생제도를 해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상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차마 그 말은 못했는데 조금 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사유상을 한국 사람들이 모시는 걸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모신다 그러면 이런 불상 모시는 걸 더 좋아하지 선호하지 이런 상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왔을 때 그래도 시제품 처음 나왔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가 우유도 막 사오고 이랬는데 내가 그거 잘 안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도 그렇고 아이씨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상을 모신다 그래봐 절에다가 불상을 모신다 선택권을 주잖아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은 당신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장식용이나 이렇게 놓기는 좋지 예배용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 그 똑같은 생각 때문에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에 요게 가장 요 상이 제일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굿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거는 진짜 장식용인 거지 예배용으로 놓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멋있어요. 까놓고 얘기해 멋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신체 왜곡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신체 왜곡. 신체 왜곡은 뭐냐면 이렇게 앉아봐.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기대봐. 그러면 몸은 절대 반듯할 수가 없어요. 몸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 몸은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예. 그래서 신체를 맞출 것이냐, 신체를 맞춰서 이렇게 할 거냐, 삐딱하게 할 거냐, 안 그러면 몸을 맞출 거냐. 몸을 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이 길어집니다. 팔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물들에 보면 팔이 긴 것도 있어요. 삐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한 꼼수는 뭐냐면 다리를 드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표 안 해놨네. 당신이 조각했다 하네. 여기 방석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다리를 드는 방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방석을 넣었다니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존상을 만들려고 하는 트릭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상은 일단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가 삐뚤은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체 비례상 삐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습을 취하기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재, 불상 이런 걸 볼 때도 진짠가를 언제나 확인해 봐야 돼. 진짜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저렇게 했을 때 저 자세가 진짜 나오냐?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보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 자세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